유방에 대한 모든 것. 다시. 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이 회사에서는 우리 애플? 우리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애플 이렇게 완전 정말 아무 관심도 없어. 완전 우리 앱등이 오브 앱등이잖아 지금. 맞아. 진짜 하나도 관심 없을 것 같아. 단 1g. 셋 다 맥북을 쓰고 셋 다 애플워치, 셋 다 아이폰을 쓰는 상황인데 셋 다 에어팟을 쓰고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 2탄 하나요? 저희가 올린 거를 되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기대해서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실제 댓글에서 음식이 어떤 게 안 좋은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자세하게 안 달아드렸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제 대장암은 외과 의사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더니 유방암에 좋은 음식은 정확하게 대장암에 좋은 음식과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유방암에 안 좋은 음식이 대장암에 안 좋은 음식이랑도 동일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희가 하는 얘기는 모든 암 환자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될 네, 가능성이 맞아요. 크다는 거죠. 예, 유방과 대장은 원래 비슷한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암. 잘 사는 나라의 암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고 한국에서 옛날에는 별로 없던 암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암이 돼버렸죠. 그렇네요. 네, 맞네요. 잘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잘 먹는 게 다른 거를 잘 먹으니까 약간.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유방암에 좋은 음식 네 가지가 뭐였죠? 콩! 야채, 생선. 생선. 발효 음식. 오. 근데 이게 네 가지를 하니까 기억이 좀 난다, 그죠? 역시 우리 넘버링. 의대생은 넘버링. 유쌤이 또 성적도 학부 성적도 좋아요. 근데 저보다 좋을 거예요. 한번 까세요 한번. 하나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담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담배는 사실 음식이 아니니까 제가 안 넣었는데 담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암. 그러니까 폐암뿐만이 아니고요. 담배는 당연히 안 좋고. 담배 절친, 술. 그렇죠. 근데 사실 맥주 한 잔 하고 와인 한 잔 하는 게 얼마나 사실 좋습니까? 그 술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얘기할 게 많으실 텐데. 왜요? 별로 안 많은데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어제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술이 왜 안 좋은지 알아요? 왜요? 저는 알아요. 왜요? 유방암에 왜 안 좋은지. 왜 안 좋아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서 간에서 이제 해독이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한테는요. 숙제를 덜 해오셨군요. 예. 술이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종합해봤을 때 단일 제재로서 그 유방암 위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래요? 식품이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연구.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누적이라고 하는데 왜 한 잔도 마시지 말라 그러냐 하면 한 잔부터 마셨을 때부터도 안 좋지만 그게 누적될수록 이제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오랫동안 마셨을 때, 그러니까 뭐 10년을 더 마시면 20년을 마시면 오랫동안 마시든 많이 마시든 간에 누적되면서 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연관이 있군요. 기간도 영향이 있고 양도 영향이 있고. 담배랑 비슷하네요. 담배도 기간이랑 값수 네.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먹으면 몇 잔 마시냐, 일주일에 몇 번 먹냐,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게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한 잔 먹는 것도 위험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뭐 어쩌겠어요. 연구 결과가 그렇게 하지만 또 어쨌든 맥주 한 잔 하고 와인 한 잔 하는 게 삶의 낙인데 또 어떻게 그거 한 잔 그거를 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같이 계신 분한테 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본인은 항상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 있어요. 자기 술 별로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매주 막걸리 한 병 이상 마신다고 그래서 그건 많이 드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술은 유방암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안 좋고, 암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술은 됐고 네, 술. 이제 두 번째는 뭔가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저번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했던 건데, 이제 고기. 고기 중에서 적색육. 사실 이제 닭고기나 뭐 어류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백색육이라 그래가지고, 닭고기는 하얀색이잖아요. 적색육 말 그대로 뭐 우리 흔히 보는 등심, 안심 뭐 이런 거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거는 이제 백색육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먹었을 때 암과의 연관성이 없다 혹은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생선, 그 흰살 생선도 백색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색육 왈가왈부가 있다가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적색육이 이제 나쁜 쪽이 있다는 거, 나쁜 쪽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고, 미국 암학회에서도 이거는 적색육은 암 발생의 리스크 팩터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색육을 먹는 양과 그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양의 차이가 사실 있는데 미국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 한계가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 500g 정도를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 500g. 아, 일주일에 3회 500g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150g 이상을 먹으면 일어난대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누적인데. 그러니까 에버리지 하루에 150g 먹는 정도면 그러니까 맞아요. 에버리지 150g을 많이 먹으면 꽤 많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고깃집 가면 1인분이 150g.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는 좀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일 매일매일 150g을 평균치로 우리가 먹기는 쉽진 않잖아요. 동물성 지방이 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색육과 그 섞여져 있는 동물성 지방은 암에 좋은 효과는 없습니다. 나쁘다. 예, 특히 이제 적색육보다는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햄. 우리가 햄, 소세지. 뭐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이나 혹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적색육을 한 번 더 가공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이 칼시노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 다 맛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미치겠다 진짜 술이랑. 특히 이제 사실 유방암보다는 이제 대장암, 그러니까 그 대장암의 동물 모델이 사실 굉장히 많이 확립돼 있는데 대장암의 동물 모델에서 이 가공육과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밝혀졌는데 지금 이제 요즘의 추세는 가공육을 완전히 먹지 않는다라기보다 그런 물질들이 안 들어있는 가공육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세지나 베이컨을 아예 끊을 수 없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맥주 먹으면서 소시지 먹잖아. 이거 완전 그런 조합을 어떻게 없애냐 그거를. 어? 우리 아침 메뉴 중에 하나인데 중요 메뉴 중에. 그러니까 뭐 저희도 다 이렇게 먹는데요. 고온에서 요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칼시노젠, 그러니까 암 유발 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온에서 요리해야지 저온에서는 해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세지를 먹고 싶으면 끓여 먹으랴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는 게 구우면서 나오는 그런 그 물질들, 암 유발 물질들이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가공육이랑 적색육도 그래서 암에는 좋은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귀에 더 들어오는 거는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 환자분들이 가끔 고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고기를 싹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괴로워하세요. 근데 약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원이잖아요. 또 단백질원, 네. 철분. 고기. 그리고 또 뭐 항암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또 빈혈이나 이런 위험도가 높게 올라가는데 적색육은 또 먹었을 때 굉장히 그 철분 공급이나 엄청 헤모글로빈 수치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에버리지 하루 평균 150g이니까 그 정도 이상 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구워 먹는 게 괜찮아요. 너무 과식하지 않고 드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조리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알고 보쌈. 있어요. 뭐 수육. 보쌈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직접 불판에 굽거나 뭐 네. 우리 저기 뭐죠? 수채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더 맛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맛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안 좋다는 거는 또 사실 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고기, 세 번째는 궁금하다. 콜라, 콜라, 설탕. 예, 설탕, 당. 당 중에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된 게 이제 슈가 스위튼드 베버리지 SSB라 그러더라고요. 또 논문에서는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탄산음료인데요. 탄산음료나 이제 가당 주스. 주스. 예, 가당 주스와 탄산음료가 이제 대표적인 설탕 덩어리잖아요, 완전. 덩어리들이고 이제 그 설탕 덩어리들이 어떤 논문에서는 술보다도 훨씬 나쁘대요? 그 상대 위험도가 올라가 있다라는 그건 동물 실험 상으로도 이제 암 자체 그러니까 그 암이 이제 그 슈가에서 자체에서 그 연관이 있다라는 동물 실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체중 증가에 영향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다량으로 이제 당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체중과 굉장히 왜냐하면 그것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이 있겠지만 탄산음료, 뭐 가당 주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끊으시는 게 믹스 커피도 안 좋겠죠. 그러면. 믹스 커피는 완전 설탕 덩어리죠. 그것도 그냥 설탕이잖아. 그죠? 저는 사실 콜라나 사이다보다는 탄산수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를 먹는데 근데 또 그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의 그 당이 아닌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첨가하는 첨가제가 또 안 좋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 제로 콜라를 안 사왔다고 쿠사리 먹어. 다음부터 꼭 제로로 착즙 먹어야겠네. 착즙 이런 거 그지? 물 먹고 착. 탄산수. 탄산수나 물 마시거나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은 거의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거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튀긴 음식이죠. 뭐 튀긴 음식. 맥주 안주가 다 안 좋은 거네요. 맥주 안주로 치킨을 먹으면 치킨이 백색육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튀긴 거죠. 튀긴 음식은 이제 왜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지방들 트랜스 지방? 아 그렇죠. 트랜스 지방이 뭡니까? 와, 좀 어려운 걸 물어봐. 뭡니까? 예, 모르겠어요. 예. 지방이 이제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지방이 있는데 착한 지방, 나쁜 지방, 제일 나쁜 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이제 오메가 3, 뭐 오메가 6 착한 지방. 그런 그것도 이제 지방이잖아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고로 착한 불포화 지방이고 큰 어류에서 그 생선에서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체를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암 발생이랑 직접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화 지방인데 우리가 이제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이제 액체인 지방이고 상온에서 고체인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물 기름이 이제 고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고기 비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삼겹살에 있는 거. 삼겹살에 있는 비계 아니면 뭐 소고기에 붙어 있는 비계 이거는 상온에서는 이제 고체로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 몸에도 지방이 굉장히 많죠. 그쵸.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필요하기는 한데 요거 자체 이제 포화지방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 그 수치들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제 혈관 안에서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암이랑 이제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도 너무 지방이 많은 부위를 먹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 지방은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는 일단 그 액체면 불포화하고 이제 고체면 포화라 그랬는데 트랜스는 이제 불포화 지방의 그러니까 액체이기는 한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더 처리가 된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고열에 의해서 한 번 더 이제 그냥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그런 음식으로 섭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가공된 지방이 고열에 의해서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그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 되는데 트랜스 지방은 이제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보다 훨씬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데요. 그거는 그 포화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LDL 수치를 더 올리고 우리가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이제 내리는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이제 쉽게 나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식용유는 튀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증가. 그리고 치킨도 두 번 튀기면 더 맛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할수록 맛있지만 계속 트랜스 지방 섭취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튀김할 때 재사용하는데. 진짜로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방암에. 응? 근데 이제 그 트랜스 지방 자체가 트랜스 지방은 그 유방암이랑도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대단히 그 높아요? 미국 역학회지에도 이제 나온 되게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저는 환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요. 네. 수술한 지 한 3년, 4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막 되게 슬픈 얼굴로 치킨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드셔도 되죠. 아니, 뭐 이게 아예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예 오늘 집에 가서 시켜 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뭐 먹지 말라고 해도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댓글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혹시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밀가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도 물어보고 네. 싶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그래서 밀가루를 좀 찾아봤는데 네. 밀가루랑은 사실 그게 연구가 그렇게 막 연관성이 없어요? 있는 연구를 제가 참 못 그러니까 찾았구나. 물론 아주 작은 스팟 연구들은 있는데 좋다라는 것도 있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막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밀가루는. 밀가루는 어떤 연관성을 이제 이론적으로 뭐냐면요. 그 하얀 밀가루 있잖아요. 빵을 먹어도 하얀 식빵이 있고 이제 잡곡빵이 있잖아요. 근데 하얀 빵을 먹으면은 몸 안에 그 당 수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거의 설탕이랑 거의 가까운 그래서 거잖아요. 설탕이랑 가까워져서 이제 그쪽 개념으로 해서 좀 밥도 나쁘게 흰밥이랑. 그쵸.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그렇죠. 먹듯이 그래서 빵을 먹더라도 그다음에 빵이 그냥 식빵만 먹지 않고 이제 크림빵이라든지 뭐 약간 이 당 분류에 살짝은 껴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빵이라는 거는 엄청난 양의 버터를 쓰기 때문에 빵을 굽기 위해서는 빵 자체에 그렇네. 엄청난 양의 소금과
버터가 그 뭐 크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빵은 밀가루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버터 덩어리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빵을 드셔도 좀 그런 크림빵, 하얀 빵은 좀 피하고 잡곡빵 위주로 좀 드시면은 음식을 가공하면 할수록 공장에서 이제 가공하는 가공육 이런 거에 여기도 뭔가 굉장히 뭐 열도 처리돼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요리도 그러니까 요리를 계속 이제 고온에다가 자꾸 조리를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건강식 트렌드가 러한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을 먹자라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거가 뭔지 아세요? 샐러드.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 무슨 나라, 그 무슨 스시. 일본? 회? 아 이거 의외다.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지중해식 음식. 메디테리언 다이어트. 메디테리언 다이어트라는데 그 메디테리언 다이어트가 왜 그게 이제 건강식이냐면 고온에서 조리를 거의 안 해요. 지중해식 음식이. 그러니까 그냥 그 채소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따고. 그게 굉장히 이제 건강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 중에서 이제 뭐 비빔밥이나 사실 가공이 거의 안 돼 있는 그쵸, 살짝 음식들이잖아요. 데치고 살짝 데치. 예. 양념만 살짝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먹으면.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사실 결론은 맥주랑 맥주 안주를 먹지 말라는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맥주 아니면 이제 고깃집 가서 소맥. 그렇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회식에서 고깃집 가서 소맥 먹고 2차로 맥주집 가서 치맥 먹잖아. 그냥 바람 식단인 거야 그거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그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좀 되게 힘드시겠지만 네 가지가 뭐였죠? 술, 고기. 세 번째는 튀김. 네 번째 당이 세 번째였잖아. 당이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당이 세 번째였다. 그죠? 설탕이 세 번째. 오늘은 연구 결과로 증명돼 있는 암에 좋지 않은 유방암에 좋지 않은 음식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방암 좋은 음식 얘기할 때는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적당히만 드세요. 네. 적당히가 참 어렵지만은 끊을 수 있는 거는 끊으시고 그렇죠. 네, 끊으실 수 있는 분은 끊으시는 게 좋고 정말 너무 힘들면 참다가 가끔씩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치팅데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게 잘 드시다가 가끔 한 번씩 재미를 위해서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셔라. 이렇게 드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가 어떤 식이냐면요 하다가 어느 날 딱 먹고 그날 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먹는 결국 거죠. 누적의 양이나 이런 거를 다 보기 때문에 가끔씩 그냥 이렇게 정신적인 사실 즐거움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또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 단일 암 유발로는 굉장히 큰 유발 인자기니까 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당하게 즐기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요이TV였습니다.